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김윤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도 리콜을 할 수 있나, 이와 관련된 국민소환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탄핵 정국 때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 국회의원들 전화도 하시고 문자를 보내도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불만도 많으셨고 걱정도 많으셨죠. 그때 한참 국회의원을 좀 소환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2월에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야당이 여당이 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또는 인사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소환제법을 통과시켜달라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이라든지 또는 테러방지법, 이런 이슈들이 국회에 제기돼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인 뭔가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보낸다든지 또는 후원금을 보내시면서 이런 액수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시고 불만도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 파면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이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지역구에 안 사시는 타 지역구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소환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지만 춘천에서 출마한 어떤 국회의원들 파면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출신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해당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이 소환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이렇게 타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소환하는 경우를 이 두 경우로, 작게는 세 경우로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구에서 투표권자 숫자를 알 수 있죠, 저희가. 곱하기 직전 총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 정도 숫자의 사람이 우리 소환 투표를 하고 싶다, 우리 소환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요구하게 되면 소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소환을 하든지 못하든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역구에 살고 있는 국민이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또는 비례대표처럼 특정한 지역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소환하려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투표권자, 이것을 나누는 거죠. 지역구 수로. 지역구는 현재 24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인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똑같이 직전 총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 정도 숫자의 사람이 지역구 구분 없이 어떤 국회의원을 찍어가지고 소환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환 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소환 투표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환투표 결과에 따라서 역시 소환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겠죠. 다만 이럴 경우에, 이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을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숫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 시나 도나 여기서 이 소환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라는 제한 규정을 안전장치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소환투표를 실시해서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이 다른 분들이 발의한 법안과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발의한 법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환하는 경우하고 비례대표를 소환하는 경우, 두 가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외에도 특정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소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춘천에서 출마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을 할 때,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그 춘천에 사시는 분들만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법에 따르면 춘천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소환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만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른 법과 달리 저희들이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뽑고 나서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든 현재까지는 국민분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싶으실 때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 금액을 송금한다든지 하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됐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중간에 소환해서 파면시켜버리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했고, 그를 위한 법안을 올해 2월 달에 발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소환하는 것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구민들도 소환할 수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례대표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조건은 투표권자 수와 직전 투표율 곱하기 100분의 15 정도가 소환 투표를 요구하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의 100분의 15라면은 작년에 있었던 총선 기준으로 대략 한 65%, 67% 되니까 100분의 15 정도 하면은 9에서 10%, 더 많이 나면 12, 13%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투표권자가 소환을 요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민소환제가 갖고 있는 그 기준보다 많이 완화된 것이고요. 또 투표율에 연동시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조건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저희가 발의했던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취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